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식민지기와 임시정부의 경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찰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1905년부터 해가지고 1945년까지 시기를 구별하면 좋습니다. 먼저 1905년부터 1910년까지를 우리는 을사보호조약 해가지고 우리 보호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910년이 되면 조선이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는데, 1910년에 우리 이제 조선이 1392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에 공식적으로 멸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10년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고, 1905년은 아직 멸망한 건 아니고 외교권, 재정권, 경찰권 등이 일본에게 넘어간 시기다. 그것을 우리는 통감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토가 안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근대화의 기수, 그리고 또 저기들을 뭐 하여튼 번성시킨 그런 위대한 정치가로 이제 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조직에 가든지 간에 이제 강경파가 있죠. 그죠? 우리가 호크라고 합니다. 그죠? 호크, 매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온건파라고 하죠. 이제 더브, 비둘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또는 굉장히 영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또는 조선을 갑작스럽게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면 조선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교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식민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식민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온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09년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만주 하얼빈에서 우리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그죠, 이제 그 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일제 식민지를 만든 원흉이었기 때문에 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일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이미 식민지로 만들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온건파의 거두인 이토가 딱 죽자마자 바로 1년 뒤에 한일 합방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905년부터 1910년까지를 우리가 통감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가장 대표적인 체제가 정시청 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토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1907년 우리는 이제 해군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의병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토우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907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사이에 그중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의병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10년이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일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제 시대는 이제 1910년부터 이제 3.1 운동 이전에 1919년 3월 1일 이전의 헌병 경찰 시대와 1919년 3월 1일 이후,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보통 경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1910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는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계엄령 상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즉 이때 일본 헌병 경찰의 장과 경찰의 장을 한 명이 겸직을 합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겸직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주요 거리에,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종로, 그죠, 명동, 그리고 뭐 강남, 그죠, 뭐 그런 모든 주요 거리에 M16을 들고 경찰들이 경비를 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마산 같은 경우는 뭐 월영동이라든지 합성동이라든지 또 창원의 상남동, 그죠, 거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술 한잔 먹고 친구들 커피도 먹고 하는데, 그거 딱 나왔더니 군인이 예를 들면 M16에다가 수류탄 또 뭐 장갑차를 탁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게 술도 못 먹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못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부터 해서 19년까지는 완벽한 헌병입니다. 군인이 군복 입고 쫙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체제는 경무총관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사상은
여러 가지 그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안법, 집시법, 그죠? 또 신문지법, 출판법 이런 거 등등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19년 이제 3월 1일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은 그 당시 전 세계에 어떻게 선전을 했냐 그러면 지금 조선인들은 우리의 식민 통치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저항이 없다.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뭐 3.1 혁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3.1 운동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에서 초유로 비무장한 시민들이 맨손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뉴스로 전 세계 타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조선인들을 그냥 군복 입고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세계 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예를 들면 일본 헌병입니다. 헌병은 뭐냐? 군인이죠, 군인. 군인인데 저를 제대를 시켜가지고 경찰 시험을 안 보고 특채를 해가지고 경찰로 입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찌까지 하던 업무와 오늘 하던 업무가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제복만 바뀌었습니다. 군복에서 경찰관 복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보통경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만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무총관부가 아니고 총독부 내의 경무국 체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다시 속으로 보면 치안유지법, 정치범 처벌법, 예비금속법 이런 등등의 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를 쉴 틈 없이 촘촘한 거물망으로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 경찰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이제 헌병 경찰 시대 그때 보면 조선 총독에게 초대 총독이 데라우찌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조선 총독이 크게의 큰 권한이 있습니다. 즉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 본토가 있고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 본토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국가다. 즉 근대화된 국가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른바 매질하는 거, 때리는 거 있죠. 태형이라고 그러는데 태형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때리는 것을. 근데 우리 식민지인 조선에는 일본이 조선 태형령을 오히려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이 우리 일반 조선인을 잡아오게 되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그냥 매질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총독에게는 일본 본토와는 다르게 재령권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입법 기령을 하는 재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조선 태형령이라고 했고 매질을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범죄 적결례라고 해가지고 판사의 재판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이 갖고 있던 이 세 가지 권한, 즉 재령권, 조선 태형령, 범죄 적결예 이 등 세 가지를 이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막강한 권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 태형령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나쁘게 인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그저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친일적인 그죠. 그 식민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조선인은 열등하고 그죠. 무지몽매하다. 뭐 이런 사상을 계속 전파시킵니다. 그 이때 또 치안악법은 이제 보안법, 그죠. 집회단속법, 신문지법, 출판법 이런 것 등이 제정이 됐다. 그 왜냐하면 이때 일본 본토에서도 이른바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도 제정한 법을 우리 이제 조선 식민지에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통 경찰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 역시 여전히 치안악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금속법 등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법은 가장 늦게 폐지를 합니다. 1948년에. 그리고 예비금속법은 또 가장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폐지는 1945년도 그죠? 미 군정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초대 경무국장으로 김구 선생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8월 12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김구 선생이 8월 12일에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주석이 되면서 3.1 혁명 이후 국내외에 8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조직되어 활동을 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유일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1919년 9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봉창 의사가 그때 뭐 알력이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주석이 되는 그때부터 이제 대한 뭐 애국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봉창 의사가 먼저 1932년 1월 일황에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1932년 5월 상해 홍구공원에서 또 폭탄 그 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함께 한국 독립운동의 2대 쾌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이제 장개석 총독이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크게 극찬을 하게 되고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국 장개석 정부가 인정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지원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정통성이 김구 선생 때문에 우리는 임시정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찰대 같은 경우는 김구 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경찰청 그죠 본청에 가면 정문에 김구 선생의 흉상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구 선생을 우리 경찰의 뿌리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 의하면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때 헌법 전문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대한 사상이죠. 그 사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 정신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찰의 뿌리는 일제 식민지의 경찰이 아니고 우리는 김구 선생의 애국과 항일의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을 잠깐 보면 이제 1919년부터 1932년 시기를 상해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경무국 체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경찰사원과 고등경찰상 정식 예산을 편성했고 월급을 지급했다. 그죠?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또 의경대가 있었는데 그때 스파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차단했다. 또 국내는 연통제라는 제도를 가져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선전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0년부터 45년 중경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내무부 경무과 신설을 하고 일반 경찰 사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경위대를 설치했다. 그죠? 내무부 직속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무를 수호하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경찰 조직이었지 군사 조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